1번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T부재에 발생하는 부재력으로 오른 것은 트러스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천천히 풀어봅시다. 자, 뭐냐면 이거를 여기 T부재력을 계산하려면 일단 발력을 구하죠. 발력 좌우 대칭이니까 하중이 대칭이니까 전체가 얼마입니까? 4, 3, 12 요게 6에다가 6 하면 16 킬로뉴턴이니까 절반이면 요게 8 킬로뉴턴, 여기도 8 킬로뉴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이 발력을 구한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부재를 인장제로 가정을 합니다. 절점에서 바깥으로 나가게끔. 그 다음이 구하고자 하는 부재를 중심으로 해서 3개의 부재를 절단을 합니다. 되겠어요? 이렇게 3개의 부재를 절단하고 어디냐? 구하고자 하는 부재 이외에 2개의 부재가 만나는 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계산하면 절단한 부재, 이 부재는 제로가 되죠. 이거를 우리가 C점이라고 놓고 시그마 MC 이꼬르 제로에서 이 절단한 부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걸리는 모멘트 찾아보면 8 곱하기 2 점에 대해서 시계 방향이죠. 플러스고 힘 곱하기 거리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고 T 부재력 곱하기 2m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자, 그러면 순서대로 8 곱하기 2 그죠? 요거 곱하기 2 그 다음이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게 2죠. 요 거리가 또 2m고 또 반시계 T 곱하기 거리가 얼마냐? 높이가 2. 요거의 합계는 얼마가 되냐?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16이에요. 2는 4 계산해주고 얘를 이항시켜 놓으면 그러므로 T는 아이고 7이 왜 나와? 그러므로 T는 요거 계산하면 12 그죠? 12 킬로뉴턴이고 T 이항시켰다 2 넘기니까 12 나누기 2 계산하니까 6 킬로뉴턴. 예, 답이 맞나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6 킬로뉴턴.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인장제로 가정을 했는데 플러스가 나오니까 인장제죠. 그래서 옆에다가 인장제이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단일 압축제에서 압축력을 받는다 이거죠. 세장비 뭐냐? 가늘고 긴 기둥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축제죠. 압축력을 받고 가늘고 긴 기둥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세장비의 공식이 뭐냐면요. 람다는 I분의 I민이라고 합니다. 최소 단면 자 써줄게요. 최소 단면 2차 반경 반지름 회전 반지름 반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최소값이다. 이렇게 있으면 축에 대한 단면 2차 회전 반경이 최대가 되고 요 방향이 최소가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식으로 계산하고 I민 또는 이거를 람다로 표현도 합니다. 람다로도 표현하는데 뭐 하여튼 기원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LK인데 KL 여기 요게 뭐냐? 부재의 길이 부재의 길이가 되고요. K는 유효 좌굴 길이 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중을 받으면
요렇게 휘어지죠. 그 자골 길이값 1이니 2니 요렇게. 그런데 요거를 다시 한번 KL은 그대로 가고요. 요 단면 2차 회전 반경의 공식은 A분의 I에서 계산한다. A는 단면적이고 I는 단면 2차 모멘트에서 I 값이 얼마입니까? 12분의 그 계산해 보면 BH의 3승식으로 계산을 해 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답을 보면 유효자골 길이 KL 값 K 곱하기 L 하면 부재의 길이가 아니라 유효자골 길이 값이 나온다. 이건 유효자골 길이 개수라고 표현합니다. 단면적은 A고, 그죠? 단면 2차 모멘트는 I다. 그래서 관계없는 게 탄성 개수이다. 자, 우리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기둥에 발생하는 힘 모멘트가 0이 되려면 등분포 하중 오메가는 얼마냐? 이 오메가 값은 얼마냐? 이 점에 좌우측 모멘트가 같으면, 그러니까 이 지점 좌측 힘 곱하기 거리 이만큼의 등분포 하중을 집중하중으로 고친 값 곱하기 거리, 이 값이 같으면 기둥에는 휨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휨 모멘트가 제로이다. 그래서 뭐냐면 좌측에 MA 좌측의 모멘트가 5 곱하기 2고, 그 다음에 우측에 모멘트가 오메가 높이에다가 4 곱하기 다시 여기다가 5 곱하기 2는 오메가 곱하기 4 곱하기, 그러면 요게 하중이고, 높이에다가 거리를 곱하니까 집중하중으로 고치값이고, 요 거리는 이 거리의 절반이다. 그래서 2. 그러면 여기가 8이고 지워지고 이항시켜서 계산하니까 4분의 5 오메가는 1.25, 답은 3번이 된다. 오메가 값은.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입니다. 강도설계법에서 직접설계법이라고 있습니다. 직접설계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슬래브 설계 시 적용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내용 우리 문제로 해결을 합시다. 각방향 3경간 이상이다. 무슨 뜻이냐? 요렇게 되면 경간이 뭐냐? 경간이 3경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3경간. 그러니까 하나 L1, 그 다음에 L2, 그 다음에 L3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3경간 이상, 이런 경우 직접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3경간 요거 하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 슬래브 판들은 슬래브 단변경관에 대한 잔변경관의 B가 2 이하인 직사각형이어야 한다라고 해놨는데, 뭐냐면 그 슬라브 3경관이고 슬라브가 S분의 L이 단변 방향, 그리고 L 이게 단변이고 여기가 장변입니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2 이하 S분의 L입니다. 요랬을 때 이제 직사각형이라는 의미는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사각형 이름은 다각형이나 삼각형, 그런 경우는 안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2번은 어떻게 이렇게 요약해서 단변분의 장변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러면
직접 설계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각 방향으로 연속간 받침부 중심간 경간 차이는,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요렇게 있으면 여기 L1과 L2가 있다면 경간의 차이는 긴 경간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경간 차이는 긴 경간 곱하기 3분의 1 이하.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가 6m고 여기가 2m였다. 그러면 긴 경간이 얼마예요? 6 곱하기 3분의 2 계산하면 요게 2는 4m. 어째 예감이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4m. 6 빼기 2는 4m인데 같으니까 딱 된 거죠. 만약에 얘가 8m다? 그럼 경간 차이가 6m면 8의 3분의 2가 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경간 차이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16에다가 3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5.3333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얘가 6이고 여기가 5.33이니까 직접 설계법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뭐 이렇게 깊이는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경간 차이는 뭐를 외운다? 여러분들이 외울 일이 경간 차이는 긴 경간에 얼마요?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답은 4번인데 모든 하중은 슬래브판의 특정 지점에 집중 하중이어야 하며 활하중은, 그러니까 우리 활하중을 라이브 로드라고 표현하죠. 고정하중의 3배 이하가 아니라 고정하중의 2배 이하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활하중은 고정하중의 몇 배 이하? 2배 이하. 답은 4번. 3배 이게 틀렸고 2배라고 해야 된다. 자, 다음. 자, 그러면 15번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일단 해설 내용을 참조를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유효 자굴 길이 계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외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 양단고정이란 뭐냐. 이렇게 형광 기둥이 위아래가 고정. 그죠? 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유효자굴 길이 계수 K는 이때는 0.5 그리고 그 다음이 1단 고정, 한 단이 고정입니다. 그리고 타단이 힌지라고 했어요. 힌지. 우리 이 일단 역학에서 나오는 식으로 하면 K가 얼마냐? 0.7. 예, 0.7입니다. 그래서 우리 좌굴 모드라고 표현하는데 힘을 받으면 이렇게 좌굴이 발생하고 이런 힘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좌굴이 발생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리고 양단 힌지면 K 값은 1이다 해서 좌굴 모드가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 그 다음이 이제 뭐냐, 요게 고정이고 요게 이렇게 있으면 힘을 받으면 이렇게 좌굴 모드는 이런 식으로 생긴다. 그래서 K 값은
유효작용 길이 개수는 얼마로 정하냐? 2로 정한다 해서 일단 얘부터 외우고, 왜냐? 역학에서 출제하면 요것만 물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광구조에서 설계 물어보면 이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렇게 여기가 고적이고 자유단이었는데 요번에는 요게 회전이 구속이 됩니다. 어디냐면 일단은 고적이고 타단은 회전이 구속. 여기는 회전이 열려 있죠. 그리고 이동은 자유다. 회전은 구속이 됐는데 이동은 자유다 해서 요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표현을 이렇게 그립니다. 요 네모 박스로 이렇게 그리는데 이동이란 뭐냐면 레일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강제보가 힘을 받아서 수평 방향으로 약간씩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요것을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는 고정이고 자유단은 2.0이었는데 여기 이동 자유로 만들어 놓으면 K 값은 1.0 이렇게 외워주세요. 얘랑 같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이 어느 거냐면 요거랑 비슷한데 뭐냐면 여기는 회전이고 여기는 요런 식으로 여기 어디냐 요거 일단은 회전이고 회전이죠. 뭐 표현은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요렇게 여기 세모 표시해 놓고 요렇게 표시도 해 놓는데 일단은 회전이고 타단이 구속이고 회전이 구속이죠. 요게 회전이 안 되고 이동은 요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여기는 네모 박스를 이동이 자유다. 그랬을 때 K는 2.0이다. 그러니까 요건데 네모 박스가 있으면 2.0이고 요건데 위에 네모 박스가 있으면 1.0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합격하기를 바라겠죠. 예? 뻔한 예, 합격합니다. 이게 바로 출제 경향이다. 예?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많이 출제되니까 출제 경향에 따라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2번에 뭐라고 써놨냐면 탄성자굴하중 그러니까 요 강제가 압축력을 받아서 수직하중을 받아서 좌굴될 때에 하중이 됩니다. 이거를 PCR이라고 표현합니다. 좌굴될 때 휘어질 때 하중을 좌굴하중이라고 그러는데 공식입니다. K 유효자굴 길이 개수, L 부재의 길이, 탄성계수, 단면 2차 모멘트 해서 공식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죽기살기로 외워두셔야죠. KL의 자승분의 파이의 자승 2i로 계산한다. 좌굴될 때의 하중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탄성자굴 응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것까지 공식을 외울 필요는 이제 기술사 시험 볼 때나 외우고 기사시험에선 PCR을 구한 다음에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응력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세장변은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자,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면 다시 앞으로 나갑시다. 이제 그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15번 문제에서 압축제, 이런 압축력을 받는 경우고, 애치형광인데, 애치형광에서 기둥인데,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뭐냐, 높이가 200이고, 그 다음 이 폭이 200이고, T1이 8이고, 그 다음 플랜지 두께가 10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중앙 지점에서 약축에 대해서 아까 이제 먼저 말씀드렸는지 강축 약축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잣대기, 우리 30cm 자, 힘을 딱 가하면 요렇게 휘어지죠. 이 방향으로는 절대 안 휘어지죠. 저쪽 방향으로 휘어지죠. 배가 저쪽 방향으로 이쪽으로는 안 휘어진다. 그 얘기죠. 절대란 말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축이 뭐냐, 강축이고, 요 축이 뭐냐, 강축이고, 요 축이 약축이라고 합니다. 약축이라고 합니다. 단면 2차 모멘트가 최소값, I maximum, I min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제 알겠죠? 약축에 대한 휨 변형 구속이 되겠다. 약축 그러면 어디냐면 요게 약축이죠. 왜요? 힘을 받았다 그러면 요 방향으로 휘어진다 그 얘기죠. 그죠? 이 방향으로는 플랜지 두께가 있으니까 안 휘어진다. 이 방향으로 휘어지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디냐면 중앙 지점에 우리 좌굴이 발생할 위치에 이렇게 중앙에 지지를 시켰다. 휨 변형 구속을 시켰다. 그러면 힘을 받으면 좌굴 모드는 어떻게 생기느냐? 요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다. 좌굴이 요렇게 생기고, 그런데 강축에 대해서 좌굴은 이렇게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좌굴에 대해서 이렇게 양단 힌지로 되어 있으니까 좌굴 계수는 1.0이죠. 그죠? 그렇다면 좌굴 계수는 1.0인데 L값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대입해주고, 강축에 대해서 계산할 때에는 전체 높이를 대해주고, 약축에 대해서 계산할 땐 높이의 절반을 고려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뭘 계산하냐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PCR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강축에 대해서 계산해 주면, KL의 자승분의 파이의 자승 2i 값에서 계산하는데, 말을 실수를 했네요. 하나는 강축에 대해서 계산해 주고, 하나는 약축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강축에 대해서 계산해 주고, 하나는 약축에 대해서 계산해 준 다음에 두 개 값 중 작은 값을 사용합니다. 작은 값. 그죠? 작은 값을 작은 값에서 좌굴이 생기니까.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자, 강축에 대해서 대입해보면 PCR은 K값이 1.0이죠. 양단이 힌지니까 1.0 곱하기 L은 9m.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면 9,000. 이거의 전체의 자승으로 계산해주고, 파이의 자승으로 계산해주고, 탄성계수는 얼마입니까? 탄성계수. 어디 있냐면, 탄성계수가 여기 주어졌네요. 이게 옛날 문제네요. 지금은
20일만으로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죠. 요렇게 탄성계수 집어넣고 이거를 2.05 계산해주고 곱하기 205 해서 10의 3승 이래도 되죠. 아니면 2.05 곱하기 10에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승 이래도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i는 요거를 대입한다. 4.72 곱하기 10의 7승을 대입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약축에 대해서는 PCR에서 파이의 자승 곱하기 약축에 대해서는 IY 값 1.6 곱하기 10의 7승 뭐요? 이게 뭐냐? 저거부터 탄성계수 205 하나 둘 셋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1.60 곱하기 10의 7승 나누기 1 곱하기 아까 자굴 모두가 중앙 지점에서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9m를 대입하지 않고 절반 그러니까 이 9,000이 아니라 여기는 4,500 이거의 자승 두 개 값을 계산해서 작은 값을 계산해 준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주어진 값을 이렇게 두 개 값 준 작은 값 계산해 주면 답을 해설을 한번 봅시다. 해설에 보면 그래서 여기는 아예 작은 값만 계산을 해놨습니다. 작은 값 계산해서 이 값이 나왔으면 탄성자굴 하중은 요거로 면적으로 나눠주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